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요란한 소리, 뉴스라든가 유튜브에서 심란한 소리들 있죠. 이런 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고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해야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항상 이 새로운 소식과 뉴스에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요. 새로운 소식이 막 들려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래서 오르는 거나 아니면 이래서 떨어지는 거나 엄청나게 신경이 막 쓰이죠. 그리고 왠지 이런 소식을 듣지 않으면 내가 뭔가 게을러서 투자에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매일매일 경제 뉴스를 찾아보고 솔직히 잘 이해도 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느라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죠.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좀 웹툰도 보고 좋아하는 영화나 미드 같은 거 보고 좀 힘든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싶고 달래고 싶은데 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테크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약간 게을러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큰 흐름만 잘 잡아가고 있으면 매일매일 하기도 싫은 경제 뉴스 찾아보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출퇴근 시간에 좋아하시는 웹툰 보고 미드 보고 그러셔도 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큰 흐름을 잡아드리는 이런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고 결론까지 또 미래 전망까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떠있는 요 뉴스 먼저 볼까요? 뉴스 제목은 뭐냐? 현금 확보가 투자 전략. 바닥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이 뉴스가 언제냐? 2020년 3월 17일이에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최저점에 코스피가 1498포인트일 때 나왔던 뉴스입니다. 현금 확보가 답이다. 그럼 뉴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 대형 증권사의 반포 지역을 담당하는 PB분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은 이분은 주식에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 확보를 할 시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대형 시중은행의 PB들도 주식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언제? 이 시점에. 또 같은 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같이 보면은 살 주식이 없다. 급락장에 현금 늘리는 운용사들이 많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이 시점에 현금을 많이 늘렸다, 살 주식이 없다고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식시장이 코로나 침체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고 저점의 구간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가요? 앞으로 더 떨어지는구나, 침체가 더 길어지는구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다 보면 저점 매수를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저점 매수는커녕 오히려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그 종목을 손절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만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간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보 뉴스를 보면 볼수록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고 수익률도 더 나빠진다 이겁니다. 코로나 침체 당시 뉴스들을 딱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인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큰 흐름을 보면서 매일매일 들려오는 악재, 호재 뉴스 이런 것들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느긋하게 대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도 경제와 주식시장의 큰 흐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지표부터 경제 상황이 어떤가 이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의 붉은 선은 ISM 제조업지수, 지금 설명드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지수고요. 검은 선이 코스피예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은 거의 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조업 상황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이건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에만 주로 투자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도 우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걸 알 수 있죠. 특히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요 수출국이 바로 미국인데, 미국의 제조업이 좋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도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미국의 경제를 먼저 봐야 멀리서 다가오는 태풍을 우리가 먼저 보고 피할 수 있는 거죠. 맨날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제조업 상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전미공급관리자 협회 ISM이죠. 여기서 발표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게 매달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우선 미국 제조업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황, 이 총평은 몇 점이냐? 58.7%입니다. 50 이하를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요. 50 이상은 제조업 경기가 좋다 하는데 58.7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양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뚝 떨어지는 추세가 완연해져 가지고 자, 이렇게 50 이하의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이게 앞으로 계속 하락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좀 천천히 떨어질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급격하게 떨어질 이슈들이 좀 많다. 그러면은 50에 가까워졌을 때쯤에는 우리가 조금 포트폴리오에 조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 중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 이 신규 주문 지수입니다. 60.4로 발표됐는데 지난달에는 61.5%, 약간 좀 낮아졌어요. 근데 신규 주문이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경제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요거든요. 근데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결코 좀 좋게 보이진 않아요. 물론 60.4%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PCMS 채널 계속 구독하시면은 신규 주문 지수부터 해서 제조업 지수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폭락을 좀 피해 보실 수 있게 이런 시그널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계속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 이거죠. 다음으로 제조업 고용은 54.2%. 개선되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죠. 일부 뉴스에서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미국의 취업자들이 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죠. 실제로 기업들의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제조업 고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잘못 투자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실물 경제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상대로 미국의 다수의 주에서 팬데믹 보조금이 작년 한 9월부터 계속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직 또한 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은 기업들에서 인력을 구하는 상태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갑인 위치예요. 이때 조금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을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잘못하면은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이직을 활발하게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조업 고용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 말은 현재 상황에서 적당한 일자리를 일단 찾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가장 큰 변곡점이 나오는 지표가 나왔어요. 뭐냐면 공급 지연 지수입니다. 이게 높아지면 배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좋아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송이 빠르다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64.9%,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확실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공급 지연이 이제 피크를 찍고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표로 확 나왔다는 건데요. 최악의 구간은 지나고 변곡점이 나왔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운송 대란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되는지 여부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이걸 판단하는 지표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국가 공급망 변수부터 해서 배송료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자료에서 보면은 글로벌 공급망 지수는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은 맞아요. 그럼 살짝 좀 꺾이는 모습은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미연준에서는 현재 수준을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금 최정점을 지나서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도 뭐 BDI 지수라고 건화물 운임 지수죠. 이렇게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이 지표가 지금 푸른색의 지표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일단은 확인이 계속 되고 있고 여기에 할펙스 지표라는 게 있어요. 이 지표는 미국 하퍼 패터슨사에서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컨테이너 운임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림처럼 고점을 찍고 둘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펴본 다양한 지표들을 봤을 때 미국의 운송대란 상황이 최악의 구간에선 조금씩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운송대란이 아직 해소된 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은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이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게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미국의 물가 지수를 보시면은 여전히 68.2로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림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떨어지는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수치가 하락하면 제조업 물가가 하락하는 업종이 늘어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미국 제조업의 물가도 현재 피크를 찍고 이게 하락하고 있다. 점점 개선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의 제조업 지수의 세부 항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중요 사항들을 한번 요약하고 미래를 예측해보죠. 우선 신규 주문은 약간씩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60.4로 굉장히 양호하다.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가 더 알아야 될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다 이거죠. 운송 지원이 정점을 찍고 즉 피크를 찍고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왔다. 여기에 또 중요한 제조업 물가지수 또한 피크를 찍고 점점 하락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의 고용 또한 정상화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것 같고 고객 재고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리스토킹 사이클에서 고용이 활발하다. 생산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ISM 제조업 지수 세부 항목을 봤더니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의 제조업에서 가장 최악의 피크를 찍고 정상화가 되어가는 이런 변곡점이 나왔다. 이 사실입니다. 계속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쉽게 이제 상황 좀 개선되겠구나 알 수 있는데 이 영상을 처음 보셨거나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정상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 실물 경제에서 미국의 운송 대란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이게 정상화가 되면 운송 대란이 조금씩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바로 해소된다 이게 아니고요. 천천히 개선되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조금씩 낮아진다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변곡점이 나오지 않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상황에서 실물 경제 운송 대란도 해소가 안 됐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는 지표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디플레이션,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경기 정점을 찍고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주식시장도 폭락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제 폭락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실물 경제를 확인할 수 있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미국의 500개 이상의 기업의 구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미국의 경제를 봤더니 제조업 운송 대란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개선되고 물가 상승률도 개선되더라. 그리고 고용도 좀 늘어나더라. 따라서 아직 정점까지는 좀 남은 상황이다. 올해 또는 내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갑작스럽게 경기 정점이 오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12월에 발표될 다른 경제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 영역은 어디쯤이냐? 상승 영역 있죠. 여기에 요 어디쯤이다. 네.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2024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후에 정점이 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최근 뉴스 보면은 확진은 느는데 사망이 줄어든다. 즉, 오미크론이 증상이 호흡기에 이제 목이라든가 아니면 코 이렇게 상부에 영향을 미치고 폐까지 내려가진 않더라. 그래서 생각보다 증상이 가볍다 이런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번외로 하더라도 일단 큰 흐름에서 현재 주식시장 상황이 어느 국면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물 경제 상황을 제대로 정확히 반영해주는 경제 지표를 통해서 오늘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